안녕하세요. 속공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자식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 어르신들 이야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내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내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대신 맡긴 것뿐인데. 처음엔 다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연금 통장, 병원비 통장, 보험금 들어오는 통장. 잠깐만 관리해 줄게. 엄마가 쓰기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통장을 맡깁니다. 카드도 같이 건네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요.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생활비도 제때 들어오고 필요할 때 돈도 보내주고 잔액도 그럭저럭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액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 어르신 76살이십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통장을 큰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요즘 금융사기 많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 어르신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박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물으셨죠. 무슨 소리야?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내가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그때 아들이 한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빌렸어요. 곧 넣어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 통장이 이미 내 것이 아니구나. 2년 동안 들어온 돈 중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잠깐 썼어요. 곧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그 잠깐이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박 어르신은 자식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나쁜데 쓴 건 아니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전세자금 마련, 차 수리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어르신 73이십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데요. 돌아가신 남편 명의로 나온 보험금 통장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딸이 은행 일도 잘 알고 관리도 잘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6개월 뒤 김 어르신이 치과 치료비가 필요해서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 돈으로 적금 들어놨어요. 지금 깨면 손해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기다려야 하지?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입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쓰면 다 없어져요. 제가 불려드리는 거잖아요. 김 어르신은 그때 느꼈답니다. 아, 내가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내 돈을 쓰는데. 통장은 분명 본인 명의인데 실제 돈의 주인은 어느새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게 꼭 나쁜 자식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 어르신의 아들도 김 어르신의 딸도 처음부터 부모님 돈을 가로채려고 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진짜로 잘해드리려고 시작합니다. 엄마 힘드시니까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금만 써도 되겠지. 어차피 가족인데. 나중에 넣어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관리와 사용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어르신들의 경제적 학대 사례 중 절반 이상이 가족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것도 대부분 악의 없이 시작된 일들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 절대로 맡기면 안 되는 통장이 뭘까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이건 어르신의 노후 생명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식이 관리하게 되면요. 어느새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둘째, 보험금이나 퇴직금 통장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통장들이죠. 이런 돈은요, 한 번 세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집수리 급한 병원비, 장례비. 이런 큰 돈이 필요할 때 없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셋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아둔 그 통장 있으시죠? 정말 급할 때, 자식한테 말 못할 일 생길 때 쓰려고 모아둔 돈. 이걸 자식이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냥 또 하나의 공동 계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자식 도움은 전부 거절해야 할까요? 혼자서 다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 본인 관리가 기본입니다. 자식이 도와줘야 한다면 통장 자체를 맡기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체 한도를 하루 50만 원으로 낮춰두세요. 은행 가서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통장을 보고 싶다고 하면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조회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잔액 조회 권한만 줄 수 있습니다. 보는 건 괜찮지만 돈을 움직이는 건 본인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정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생활비 통장 따로, 저축 통장 따로 만드세요. 생활비 통장은 자식이 도와줘도 됩니다. 매달 쓸 돈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돈이 있는 통장, 연금 받는 통장은 절대 분리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도와준다고 해서 통장을 완전히 맡기지 마세요. 함께 가서 처리하세요. 은행도 같이 가고 인터넷 뱅킹도 같이 보고요.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대신 해주는 건 위험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건 자식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로 자식과 틀어지신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미워지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연락도 끊기고요.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처음부터 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도움은 받되 맡기진 않는다. 이 원칙만 지켜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랑과 돈은요, 가까울수록 분리할수록 오래 갑니다. 자식을 믿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책임 역시 어르신 자신의 것입니다. 자식은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한 분이라도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통장 맡기신 분 계시면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속공 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